네, 안녕하세요. 중수처자입니다. 오늘은 10월 24일이고요. 오늘도 얘기할 게 조금 많아가지고 일단은 적자 기업이었던 KEMW가 5배 오른 이유라는 제목이라는 그런 영상이랑 S-오일이랑 오스템 임플란트 그리고 이노헬스 블록딜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해볼 거고 바이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겁니다. 지금 제가 좀 형식이 바뀌었죠. 오랜만에 블로그를 통해서 지금 대본을 좀 만들어 봤고요. 이제까지는 그 원노트라는 거를 통해서 좀 만들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에버노트에 대해서 매매일지 쓰는 법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최근에는 제가 원노트랑 에버노트 두 개를 좀 동시에 사용을 하고 있고 원노트로 주로 대본을 많이 썼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좀 원노트 활용법에 대해서도 한번 좀 영상을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오늘은 그 블로그를 통해서 좀 글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좀 이렇게 하려고 해요. 제가 이제 장이 끝나고 나서 하루 그 어떤 매매라든가 그런 특별한 이슈 같은 것들을 정리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주로 블로그에 글을 올릴 거고 그리고 어떤 기업 분석이라든가 산업 분석 그리고 저의 매매 원칙이라든가 이런 좀 체계적인 어떤 항목들과 그리고 그 소 단위들이 필요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원노트가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올라오는 것은 특별히 이제 바쁘지 않은 이상은 좀 매일 쓰려고 노력을 할 건데 그런 글들은 주로 블로그에 올릴 거고 제가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특별한 그런 테마를 잡고 찍는 것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원노트로 주로 찍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블로그 주소는 제가 아래에다가 좀 남겨둘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요 이슈로 보면은 아직까지 미중 무역 전쟁이 합의되는 것이 모멘텀이 조금 유효해 보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미중 무역 협상이 진전이 되고 있다고 하고 11월에 합의 성명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좀 잘 버티고 있죠. 0.19%로 지금 고점까지는 와 있지만 더 특별히 떨어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좀 이렇게 보합권을 좀 당분간 단기적인 박스권을 유지를 할 것으로 좀 보여요. 오늘 저희 시장은 상당히 좀 재밌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중에 많이 하락을 했다가 0.24%까지 좀 복구를 했네요. 그래서 지금 뭐 하락을 하더라도 계속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날 같은 경우들 있잖아요. 이런 날은 하락하면은 그 장 막판까지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하는 그런 하루들이 많았는데 이거는 이제 전반적인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졌던 거죠. 근데 지금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하락을 하더라도 이런 아랫꼬리들이 계속 달리는 거고 지금 저점 매수세들이 계속 들어오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오늘 기사를 보니까 무슨 뭐 경제 성장률이 뭐 3.2에서 2.7, 1%대 경제 성장률 추락이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우리 한국 경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주식 차트를 보면은 사실 지금 상승 추세로 좀 전환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기사만 보고 동전의 한 면만 보는 사람들은 좀 주식 투자를 잘 할 수가 없고 지금 현재 보여지는 것 이면 지금 변화되고 있는 면 동전의 어떤 다른 면을 양면을 보는 그런 좀 체계적인 시각을 갖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도 사실 굉장히 한 1% 가까이 하락을 했던 것 같은데 장 끝나고 보니까 0.03%로 거의 보합권에 끝났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그냥 하락하는 날인가 보다 하고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거의 이제 상승 마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기대를 하지 않을수록 기분이 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장 끝난 거를 보고 상당히 좀 기분이 좋았고요. 오늘 얘기할 주제가 이제 적자가 난 기업을 주목하라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어떤 기업이 적자가 나오거나 어떤 예상보다 굉장히 실적이 안 나오는 어닝 쇼크가 나는 경우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럼 주가가 막 5%, 10% 크게 빠지게 되는데 이런 적자라든가 어떤 영업 쇼크, 어닝 쇼크가 난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이해를 하고 그 영업 쇼크라든가 적자가 일회성인지 아니면 지속적인지를 먼저 두 번째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그러한 일회성 비용이 제거가 된 다음 시간이 흐르면은 그런 일회성 비용은 제거가 될 거 아니에요. 그 뒤에 회사의 미래를 한번 그려보는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예를 들어드릴 종목이 이제 S-오일인데 오늘 상당히 좋았죠. 이제 4% 넘게 좀 오르면서 지금 여기서 약간 그 저항이었던 저항 그리고 여기서도 저항을 맞고 저항 맞았는데 지금 거래량을 상당히 이런 대형주 치고 거래량을 상당히 동반하면서 장대 양봉으로 거의 종가가 지금 양봉으로 끝났기 때문에
상당히 상승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이 되고, 이 종목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2018년 이제 12월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영업 적자가 나왔고 1분기는 괜찮았는데 2분기 때 영업 적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일회성 비용인지 아니면은 지속성인지를 판단을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였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기사를 보면은 원인이 뭐 파라핀 자일렌에서 정기 보수가 있었고 설비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3월 달부터 7월 달까지 들어갔으니까 사실상 2분기 때 이런 정기 보수 지금 판관비가 많이 들어갔겠죠. 그리고 뭐 정제 마진 축소 같은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적자가 됐는데,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11만 원에서 9만 9천 원으로 6월 달이니까 사실 뭐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거의 3달밖에 안 됐는데 지금 주가가 지금 오늘자로 해가지고 10만 5천 원이니까 9만 9천 원의 목표가는 훨씬 더 뛰어넘었죠. 그래서 최근에 나온 레포트들을 보면 다 11만 원 정도로 목표 주가를 이제 상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게 그 6월 달에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목표 주가를 하향을 했잖아요. 근데 차트를 보면은 이 6월 달이 사실상 가장 저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저점에서 지금 6만원, 지금 여기가 한 7만원 정도 되나요? 7만원 정도에서 10만원 가까이 한 20% 이렇게 상승하는 초입이었는데, 지금 레포트에서는 오히려 11만원에서 목표 주가를 9만원으로 낮추는 그런 오류를 좀 범했죠. NH투자증권입니다. 이런 투자자들은, 이런 투자, 그 레포트들은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 저점을 좀 높였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이때 정도에 매수를 했던 것 같은데, 2분기 때 영업 적자가 났고 실적 쇼크가 났는데,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를 보면서 이 영업 적자가 좀 일시적일 확률이 높구나, 일회성일 확률이 좀 높구나라는 것을 차트를 보고 좀 간접적으로 느끼고 매수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IMO 호재가 있잖아요. 그 황산화물을 한 3.5%에서 0.5%로 낮춰야 되는 그런 규제죠. IMO 규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면은 2030년까지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그리고 2050년까지는 50%까지 줄이자는 국제적인 협약입니다. 그래서 2020년 내년, 그러니까 몇 달 안 남았죠. 황 함량이 0.5% 미만으로 좀 낮춰야 되는 그런 규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낮추기 위해서는 뭐 스크러버를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은 LNG선을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황 함량 자체가 낮은 HSFO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경유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 스크러버라든가 LNG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투자비가 많이 들고 초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른 대체적인 그런 원료를 사용할 가능성이 좀 높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IMO 규제가 시행되면은 경유 판매량이 좀 늘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그 경유를 이제 많이 쓸 거 아니에요. 배가 굉장히 기름을 많이 먹을 텐데 여기에 이제 그 값싼 그런 벙커CU나 이제 LSF 같은 것들을 넣다가 값이 좀 비싼 경유 같은 것들을 넣게 되니까 수요가 증가하겠죠.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가격이 상승하고, 가격이 상승하면은 정제 마진이 회복이 되면서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이런 사이클이라는 것은 제가 그때 한번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래서 IMO 영향이 3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4분기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전망이라고 하고, 근데 또 무슨 레포트들을 보면은 IMO가 내년에 이제 시행되기는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IMO가 시행되든 안 되든 지금 S오일의 어떤 경유값이 올라가서 정제 마진이 상승이 되고 있는 것은 좀 추세적인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IMO가 설사 정말 실행이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S오일 같은 경우는 조금은 중장기로 들고 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KMW를 좀 보면은 지금이야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뭐 7만 원대 뭐 이렇게 높은 가격을 자랑을 하고 있지만, 이게 만년 적자 기업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 지난해만 해도 2019년 3월 달이니까 올해 3월 달이죠. 그러니까 지난해 영업 손실이 264억으로 적자가 확대됐다는 그런 뉴스가 좀 나왔어요. 굉장히 큰 적자를 기록을 했죠. 그리고 이제 네이버도 좀 보면은 2016년에 145억 원, 2017년 마이너스 30억 원, 마이너스 200, 그러니까 거의 지금 3년 연속 적자니까 만약에 올해까지 적자면은 사실상 관리 종목에 들어갈 뻔한 그런 기업이었는데 완전히 지금 5G 때문에 탈바꿈을 했죠.
그래서 그 당시의 차트를 좀 보면 2018년 1월 달부터 지금 2019년 3월 달부터 이제 박스권을 뚫고 올라갔으니까 1년 넘는 기간 동안 15,000원에서 한 10,000원 초반대까지 굉장히 길고 지루한 그런 박스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월 달에 박스권을 뚫고 어마어마하게 5배 넘는 그런 상승을 좀 보인 종목이 KEW죠. 뭐 그러면은 이게 5G 종목인지 어떻게 이런 기업을 찾았겠느냐. 사실 조금 기업을 열심히 만약에 봤더라면 저도 이 기업을 미리 찾지는 못했지만 2018년 11월이니까 사실상 3분기 보고서죠. 이때에도 5G에 대한 내용은 있었어요. 5G 투자 또한 서서히 시작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5G에 대한 내용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레포트들도 사실 굉장히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2018년, 2017년부터 나왔고 2018년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뭐 하나금투라든가 메리츠에서도 이 5G, KMW가 안테나 수요 증폭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있고 해외가 주 부대, 안테나, 필터 생산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사실상 공부를 좀 열심히 했더라면은 KMW가 2019년, 2020년에는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구나라는 것은 알만한 그런 시간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적자를 기록을 했을 때가 사실상 매수 타이밍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금투에서 나온 얘기도 좀 보면은 5G에서 가장 먼저 성과를 나타낼 2018, 2019 유망주라는 그런 제목이었고요. 매시브 미모, 여기서도 이제 매시브 미모가 벌써부터 나오죠. 그리고 이제 중국 ZTE 쪽으로도 매출이 발생이 되고 LED 사업 때문에 적자폭이 굉장히 컸는데 이런 적자폭이 좀 축소되는 양상이고 CB 발행이 노출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들면서 근데 또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 당시에 매출 추정치를 보면은 2019년이 3천억 원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거의 약간 1조 가까이를 바라보고 있는데 2019, 2020년이 3천, 4천이니까 굉장히 지금 컨센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터무니없게 낮죠. 2020년이 지금 1조 원을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2021년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런 레포트들이 어떤 기업 분석을 통해서 나중에 다가올 그런 주도 섹터들에 대해서 먼저 적자 기업일 때 선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레포트에서 나오는 그런 추정치들이 얼마나 상향 조정되거나 반대로 하향 조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2020년 매출 추정치도 지금 뭐 1조 원대 초반인데 그것보다 더 높게 나올 수도 있고, 만약에 더 높게 나온다면은 지금의 어떤 단기적인 하락 추세라든가 박스권을 뚫고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 매출액이 컨센보다 낮게 나온다면은 이 하락 추세가 좀 지속될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 KMW까지 좀 봤고요. 제가 두 번째 영상은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랑 이노와리스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겠습니다.